자, 어제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자, 15년 만에 기준금리를 지난달에 4월달에 올리고 또 5월달에 또 올렸어요. 그래서 연달아 이렇게 금리를 매달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침체 걱정보다 물가 잡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당분간 물가를 5%대 넘을 가능성이 확정적이라서 지금 내년 초까지도 4%대 이상이 유지될지 모르니 물가 잡는 게 매우 중요하고 금리를 더 올리겠다. 그래서 넉 달 연속으로, 그러니까 4, 5, 6, 7 이렇게 넉 달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또 8월달까지도 5달 연속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빅스텝이라고 한국도 0.5%를 한 방에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예고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빅스텝으로 올라오면 미국이 현재 1%인데 7월 달쯤 되면 한미의 금리 수준이 같아질 거라고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0.5%를 두 번 더 올린다. 그러면 1에서 0.5% 두 번 올리면 미국이 곧 2% 금리가 될 거고 한국은 6월 달에 한 번 더 올리면 2%가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가 6월 달 지나면 7월 되면 2%, 한국도 2% 같아질 거고 미국이 7월 달에 또 0.5 더 올리면 미국 금리가 한국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인정사정 없이 물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물가를 못 잡고 어정쩡하게 가다가는 미국 경제가 금리를 두 번 연속으로 올리면 그것도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를 심속하게 가져와서 이 하드랜딩 경추락을 하겠지만 금리를 어정쩡하게 올려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경기 침체가 짙어지면서요. 지금 이상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겁나는 줄 모르고 성장해오던 빅테크가 그래서 미국의 거대한 기술 기업들이 몸을 사리고 있어요. 데이비드 멜패스 세계은행 총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방아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이 급속히 둔화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는 경기가 이제 본격적 위축 조짐이 시작되자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과 구글이 포함된 알파벳 그룹, 그리고 애플, 넷플릭스 다 지금 그렇게 쫄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존은 유휴 창고를 정리하고 성차 공유업체인 리프트는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4위 경제 대국인 독일조차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독일이 지금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인해서 성장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가 지금 자국의 경제도 거의 붕괴되기 직전이고 그리고 미국, 유럽, 중국 등의 더딘 성장을 가져오고 있고 우크라이나발 식량, 에너지, 비료, 원재료 등에 있어서 공급 부족이 전 세계로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의 침체가 급속도로 하향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4.1%에서 3.2%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금융협회에서는 2.3으로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아마존이 지금 죽는 소리를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대대적으로 지금 인력시설 투자를 단행을 했다가 지금 인력 감축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는 선진국 경제가 팬데믹 전으로 회복된다지만 이 뻥이고요. 개도국만 겪을 것이라 했는데 제가 볼 때 미국, 독일, 중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미국에서 난리가 나는 이야기는 많이 했고
중국이 지금 심각해요. 리커창 현 중국 총리가 우한 사태 때보다도 더 나쁘다며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한 사태 때 노점상을 이렇게 지금 하라 이렇게 말했다가 욕도 먹었는데 그때보다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리커창이 중국 전체 지방정부 등을 포함한 영상회의를 하면서 위기상황을 인정하고 우리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벗어날 위험에 지금 놓여 있고 중국과 같은 대규모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이탈할 경우 막대한 대가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돌아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기차가 이탈을 해버리면 탈선을 해버리면 이걸 다시 집어넣으려면 궤도로 어마어마한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지금 우려를 표했는데 자 그래서 중국 경제가 상하이 베이징 봉쇄 이후 급속 추락을 하는데 이건 상하이 베이징 봉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추락을 하고 있는데 그 봉쇄가 공개되는 일종의 기회로 작용한 거죠. 올해 중국의 시장 성장 전망치는 2에서 4%로 중국 정부의 목표인 5.5%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민간 소비가 전년 대비 11%나 중국에서 감소했어요. 자, 중국의 같은 이런 시스템에서 2인자가 국가의 경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공개 회의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자, 이것이 시진핑이 밀어붙여온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시진핑이가 이제 3년임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붕괴와 함께 시진핑의 권한을 좀 줄이고 리커창의 역할을 올리자라는, 즉 리커창의 역할을 키우자라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중소기업이 지금 대출이 500조다. 빚으로 버티고 있다.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아 중소기업 40%가 돈 벌어 이자도 못 갚는다. 정부가 중소기업 부채 출구 전략을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자 폭탄을 막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빚 못 갚는 서민이 늘어나가지고 보금자리론 채무 조정이 지금 41%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에 지금 상한유예 신청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이 가져올 빚잔치, 즉 윤 정권이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추경안을 곧 통과시킬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 출발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빚을 채무 조정해준다. 즉 줄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연체된 빚 90%를 감면해 주는데, 자, 정권 바뀔 때마다 빚잔치는 그냥 한국에서 기본으로 해왔어요.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빚을 다 탕감해왔어요. 그러니까 윤 정권이 또 빚 탕감을 해주겠다 하고, 그래서 과감한 원금 감면이라고 금융위원회는 이야기하고, 감면 비율이 60%에서 90%다. 참 기가 찬 부분이에요. 원금 감면만 지금 10조에 그칠 거고, 자영업자의 부채 30조 중에 빚탕감은 일부일 거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걸 탕감해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살 거냐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도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하는 소리가 이 빚을 태워 없애는 게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황당한 소리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예측하지 못한 미래가 다가와요. 미국에서는 2000년 들어서요, 밀레니움 시대가 되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밀레니움이 되자마자
9.11 테러가 났고 또 그 직후에는 2008년에는 리먼 브라더스 이 금융 위기가 왔고 또 그 다음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측하지 못한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최근에는 260조가 하루에 사라져버린 루나 테라 폭락 사건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가 터지면 과거에는 아날로그식으로 정폭되어 왔는데 이제 디지털식으로 정폭된다. 그래서 1931년의 대공황은 아날로그적으로 전화되었다면 지금의 대공황은요 디지털 시대에서 훨씬 빠른 속도로 번져갈 수밖에 없고 충격파도 커질 거라는 겁니다. 자, 한국의 주거비 공공요금 반영하면 실제 물가 상승은 7%대다. 그래서 대부분 잘 사는 나라들이 물가에 반영하는 자가 주거비를 우리는 반영하지 않고 있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도 인상을 억제해서 물가의 시장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자, 그래서 한국이 필립스 곡선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스 곡선은 결국은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있는 역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의미하는 바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매우 이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하고도 완전히 다른 형태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올 위기를 우습게 여긴다면 저는 큰 코를 다칠 거다. 저한테 가끔 무슨 익명으로 댓글 같은 걸 달아가지고 비난하고 아주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이름과 직업을 정확하게 대고 댓글을 달아놨다. 경제 문제에서요. 다른 거는 괜찮아요. 정치 문제는. 경제 문제는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면 이름과 직업을 달아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으면 여기 출연해서 나하고 토론해요. 그리고 그 기록을 남겼다가 1년 뒤에 누가 맞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함부로 댓글 달지 마라. 그러면 다 삭제합니다. 자, 일부는 한국과 미국이 다르다는데 저는 한국이 미국보다 경제 위기의 폭과 깊이가 훨씬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baby